2020년도 정기 4회 11번 문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는 종류가 많은데요. 11번 빔 안테나네요. 빔이란 것은 우리가 보면 레이저 빔처럼 이렇게 직진성이 있고 모아지는 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레이저처럼 아주 센 빗줄기가 되겠죠. 그래서 특징인데 1번 선택지에서 고지향성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보통 안테나는 크게 무지향성과 지향성을 나누는데요. 무지향성은 방송국 안테나나 경찰차 안테나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안테나가 무지향성 안테나가 되겠고, 레이더처럼, 그죠? 레이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우주 위성 안테나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지향성이거든요. 어떤 특정 방향하는 거. 그다음 안테나 TV 안테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전부 다 지향성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크게 지향성과 무지향성을 나누는데, 지향성은 방향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빔 안테나 같은 경우는 전파를 쏘는 거, 빛처럼 쏘는 거니까 한 방향 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향성이 아주 높은데, 지향성이 높다 보니까 이득도 높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이득이 아니라 고이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맥락도 따라서 지향성이 높다 보니까 복사 전력, 복사라는 것은 영어로 카피가 아니고 라디에이터죠. 라디에이터. 뭐죠? 난로 쬐듯이 큰 복사 전력을 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득이 높으니까요. 그다음 전력 사용이 경제적이다. 그다음 주파수 이용도가 높다.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이제 주파수 이용도가 높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옆에 근접 주파수, 옆에 주파수로 인한 혼신이나 공진의 방해 적다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파가 빛처럼 이렇게 가니까요. 다른 주파수 옆에 있는 비슷한 주파수에 방해가 적겠죠. 그래서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다 좋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저이득이란 말이 안 좋죠. 그래서 여기서 봐서는요, 각 선택지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맥적으로 빔 안테나의 특징이자 어떤 장점이 되겠는데, 큰 복사 전력을 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주파수 이용도 높다, 방해가 적다,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고지향성을 얻을 수 있다, 좋은 말인데 여기서 이득이 적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제를 출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중간중간에 힌트를 이제 주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1번 고이득의 고지향성이 빔 안테나다. 이런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서 빔 안테나 검색해 보시면 또 나올 것입니다. 12번 급점점, 전력을 공급하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급전선 몇 번 나왔죠? 이제 케이블을 갖다가 우리가 급전선이라고 한다 했죠. 임피던스 변화 원리를 이용해서 안테나와 급전선 사이에, 그러니까 안테나를 공중선이라는데 급전선, 이 케이블을 급전선에 했고요. 결합 위치를 적절하게 정합은 영어로 이제 매칭이라고 하고, 저놈의 시험 나온 것처럼 이제 튜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가 다를 때 임피던스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이제 정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이제 회로를 검색해 나올 건데요. Y형, 그래서 Y자죠. Y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다고 해서 Y자, T자는 T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13번에 통신이 나오네. 지금 12번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무선 회로 쪽, 통신 쪽인데, 13번은 사실은 해상 통신 쪽이죠. 그러니까 통신 운영 쪽이죠. 긴급 통신에 의해서 급한 거잖아요. 그죠? 무선 전화에 의해서 긴급 호출할 경우에 긴급 신호의 전치, 앞에 무슨 신호를 하냐, 전치라는 게 앞에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긴, 안, 비 그랬죠. 조긴, 안비에서 조난 신호가 되었고, 조난 신호는 메이데이 이렇게 되겠죠. 그 메이데이가 전치 신호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배인데 지금 위험하다, 조난 중이다 할 때 전치 앞에 메이데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조. 그럼 긴급이 두 번째 우선순위죠. 조긴 안비. 긴급은 바쁘잖아요.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빤빤 빨리빨리 이렇게 보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은 세이프티 보시면요. 안전이 세이프티니까 세이프티하고 비슷한 게 세큐리티 이제 불어 발음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 긴, 빨리빨리, 빤빤, 안전, 세큐리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아까 나왔던 전리층 문제가 되겠네요. 전리층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면에서 제항성이 예민한 마이크로파를 수직으로 발사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표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발사했는데 1ms 후에 반사파를 수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리층의 이론상의 높이는 뭐냐 했고요. 전파의 속도는 3 곱하기 18생 메타파세컨이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거리죠. 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속도 곱하기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속도가 지금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컨드 초인데요. 1ms니까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을 하면은 10의 3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00을 빼면은 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즉 30, 000, 4개, 5개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0km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러면은 300km가 되겠습니다. 1ms가요. 1000분의 1초 동안에 300km를 갑니다. 근데 이게 반사파를 수신했다니까 그 왕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쏘아가지고 온 신호가 1ms에 왔다는 말은 이거 절반이도 거리는요. 그래서 절반이니까 2분의 1에서 약 150k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 위성통신지구국, 지구에 있는 위성국을 갖다가 이제 지구국이라고 하고, 그럼 하늘에 있는 것 갖다가 우주국이다 그랬죠. 우주국, 지구국, 우주국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고요. 지구의 널리 사용한 안테나는데 정답은 이제 카세그린 안테나인데 카세그린 안테나 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 파라볼라 안테나를 먼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파라솔 있죠. 파라솔. 그죠? 우리 그 양산 같은 거 파라솔이죠. 양산을 거꾸로 한 게 파라볼라 안테나인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지구에서는 약한 신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볼록 오목 거울처럼 해가지고 여기다가 모아주는 그죠? 오목 렌즈처럼 해가지고 전파를 모아주는 그래서 이제 파라볼라 안테나가 우리가 위성 안테나가 이제 우리가 파라볼라 안테나인데 이것은 한 번만 모아준 거잖아요. 근데 카세그린 안테나는 파라볼라 안테나를 두 겹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자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이렇게 반사해 가지고 또 합쳐지고 이렇게 온 걸 다시 반사해 가지고 또 반사하고 이중으로 한 게 바로 카세그린 안테나겠습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이 파라볼라 안테나보다는 이게 더 감도가 높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세그린 안테나고 우리 가정집에 있는 유성 안테나는 좀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우주보다 가까운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로 충분해서 파라볼라 안테나 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요. 카세그린 안테나는 파라볼라 안테나를 이중으로 한 거다. 그래서 더 감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위성통신에서 2개 이상의 지구국이 하나의 위성에 접속하여 자 위성 우주국이죠. 여기가 우주국에서 지구국은 2개 이상의 지구국이 있고요. 지구국 상호간에 통신 링크를 해서는 회선 접속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한 우주국에서 한 위성에서 여러 개의 지구국을 동시에 하는 거. 선박국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인마세트 같은 얘기 하겠죠. 아닌 것은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원 접속이라는 용어를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다원 접속이란 것은 다원 접속. 자, 반대 용어는 이제 단일 접속이 되겠죠. 원래 단일 접속. 그럼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케이블 하나가 있다. 전송로 하나 있을 때 하나의 신호만 가는 게 단일 접속 되겠고요. 여러 개 신호 가는 게 이제 다원 접속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가정집에 안테나가 하나 있는데요. 케이블 방송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개의 TV 채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다원 접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원 접속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게 가장 쉽고 가장 먼저 발명된 게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원 접속이 되겠습니다. 즉 주파수로 그 채널을 쪼갠 건데요. 우리 여러분 가정집에 있는 TV 이런 것들이 케이블은 하나인데 그 안에 주파수로 채널 1, 채널 2, 채널 3 오는 게 주파수 방식이 되었고, 이게 처음으로 발명된 다중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명된 게 이제 T, 타임, C분할 다원 접속에서 TDM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으로 쪼갰다 해서 C분할 다원 접속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CDMA에서 이제 분할 다원 접속이 해가지고, 이 CDMA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묻는 문제가 아닌 것을 그랬으니까요. 주파수와 C분할 타임과 코드 부호 분할이 아닌 거니까 진폭 분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전송 대역폭이 100이다. 그러니까 전송 대역폭이란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도로로 말하면 도로 폭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그 안에 비트율이 16이라고 합니다. 16일 경우에 대역폭 효율은 얼마냐 했는데, 이런 문제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추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폭이 여기에서 비트율이 16%밖에 안 되면은 대역폭 효율은 역시 16%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0.16으로 100분의 16이 되겠습니다. 18번도 역시 효율이 나오네요. 전송 효율이 되겠습니다. 어떤 전송 시스템에서 코드 효율이 1이고 전체 효율이 0.8일 경우는 전송 효율은 얼마냐 했을 때, 전체 효율이 0.8일 경우에 코드 효율을 1 곱해 가지고 이렇게 0.8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효율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은, 혹시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네비텍스라는 우리 그 항해 경보 시스템이 있었죠. 매 2시간마다 동해안과 서해안의 배에다가 알려주는 거 있었죠. 문자로 그 항행 경보라든지 기상 경보나 이런 것들, 지금 울릉도에서 해군 사격 훈련이 있다 이런 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 할 때 이 신호가 가다가 오류가 났을 경우에 다시 주고받고 하는 게 정상이었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서로 시간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군다나 이런 통신은 방송이지 않습니까?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 뿌리고 보는 거거든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뿌릴 때부터 원래 8개만 가야 되는데 2개를 더 보냅니다. 2비트를요. 예를 들면 8비트만 가면 되는데 2비트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보내느냐?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에러가 났을 경우라도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개만 가면 되는데 좀 이상하게 여분으로 2개를 더 보내서 FEC라고 지난번에 기억나실 분도 있을 겁니다. Forward Error Correction 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은 도중에 에러가 나더라도 자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8개에다가 리던던시 추가로 2개를 더 보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송률이 낮다, 이렇게 또 계산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 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 모를 경우는 그때 이렇게 지킨다 그랬죠. 그죠? 모를 경우는
똔똔똔 이렇게 지킨다 그랬죠. 그런 문제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같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0.8이 되겠습니다. 자, AM 수신기에서요, 1000kHz의 방송을 수신하는데 1010kHz 방위 전파가 수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원래 수신 주파수하고 차이가 10이죠. 그럼 몇 퍼센트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10이니까 분리도는 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겠습니다. 20번. 실효 높이 2m인데요. 실효 높이란 것은 실제 높이가 아닌 지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론적으로 안테나 전기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고 간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안테나 높이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실효 높이라는데 공식은 실제 높이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실효 높이 그런 개념 떠나서 일단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전기의 강도의 단위가 이거니까 메타를 밑으로 하고 전압을 마이크로볼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50 UV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0년도 전기 4회분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